다음을 증명하고 싶다. n 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래. 직접 증명하려면 얘를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어떠한 제곱이 짝수, 홀수, 3배수 너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대우를 통합니다. 대우를 쓰면, 즉 대우는 원명제가 증명이 너무 어렵거나 귀찮을 때 씁니다. 그럼 대우를 돌려보는 겁니다. 근데 보통 n제곱의 모양이라던가 혹은 부정이 많을 때 대우를 많이 씁니다. 대우가 많으면 어려우니까. 그럼 대우 뒤집고 부정 짝수의 부정은 홀수. 얘를 증명하면 되겠죠? 지금 n은 자연수야. 그러면 n이 홀수래. 마찬가지 홀수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홀수랑 짝수의 정의를 알아야 되거든. 홀수의 정의가 뭐니? 홀수의 정의가 뭐예요? 맞아요. 홀수의 정의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친구를 홀수라고 부릅니다. 식으로 쓰면 2n 더하기 1이거든. 근데 2n 더하기 1과 2n 빼 1은 같은 말이야. 근데 얘를 2n 더하기 1로 넣을 때랑 2n 빼기로 넣을 때랑 다르거든. 마일이 편하지 않아요? 마일이 편한데 정의로서 플러스 1이 맞긴 해. 헷갈릴 뿐이에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증명을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친구가 홀수임을 보려면 2로 묶었을 때 플러스 1이 남으면 홀수야. 아무것도 안 남으면 짝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상은 얘가 더 쉬운데 범위는 얘가 더 편해. 이게 뭔 소리냐면 n은 2k 더하기 1 홀수니까 다음처럼 놓으면 k, 즉 이거 안 쓰면 감점 당합니다. n이 자연수일 때 k로 넣으면 k의 범위를 적어놔야 되는데 자연수야. n 2k 더하기 1이야. 플러스면 얘는 0 또는 자연수입니다. 보통 책에서는 의미 아닌 정수라고 많이 써요. 왜냐면 0 넣어야 1부터 시작이거든. 그냥 자연수면 1 넣으면 3부터 시작이야. 1이 사라지죠? 그 때문에 0을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이걸 안 쓰면 플러스 안 쓰면 k가 1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1 넣으면 3이야. 그럼 n은 1이 아니라 3부터 시작이란 말이야.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이라고 놓으면 0 또는 자연수. 바꿔 말하면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놓거나 혹은 n은 2k 빼기 1이라고 쓰면 그냥 자연수. 0부터 시작, 0이 아니라 1부터 시작이죠. 1이면 1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 아니면 얘인데 마풀은 이걸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색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n이 홀수라는 건 n은 2k 빼기 1이라는 소리고요. 그때 n 제곱을 구해보면 y제곱식이니까 2k 빼기 1의 제곱이니까 4k 제곱 마 4k 플러스 1 그러면 n 제곱이 홀수인 걸 찾으려면 2로 묶었을 때 1이 나오면 끝납니다. 즉 어떠한 결과가 홀수예요 짝수예요 쓰려면 2로 묶었을 때 1이 나오면 홀수 안 나오면 짝수야. 그러면 다음 꼬라지 2로 묶었더니 n제곱은 2로 묶었더니 1이 나왔어. 그러면 이 소리가 n제곱은 홀수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증명이 끝났지? 그러면 대우가 참이므로 원명제가 참이다 라고 한글로 적어주면 되겠죠. 당연히 짝수의 정의는 2n이겠지. 그죠? 짝수랑 홀수는 좀 더 디테일을 말하면 뭐 한 거냐면 정수의 분류를 한 겁니다. 내가 옛날에 정수의 분류 했나요? 네, 했어요. 했죠? 다시 가겠습니다. 정수의 분류는 나중에 니네가 대학교 가서 공대 가도 또 하거든?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이해를 못하면 그때 외워야 돼. 잘 보세요. 정수의 분류는 정수를 분류하고 싶은 거야. 야, 만약에 니네 반 몇 명이죠?
20명 있다고 치자. 두 팀으로 나눠서 패싸움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나눌 거야? 반반. 반반? 그러니까 어떻게? 기준이 뭐야? 그러니까 저희 팀에 뭐 센 놈이 논다 이런 거예요? 아니 그냥 공평하게 나누고 싶다 라고 하면 홀수번 짝수번 나누지. 네. 이해됩니까? 만약에 세 팀으로 나누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두 팀으로 나누는, 정확히 말하면 두 팀으로 나누는 게 홀수 짝수야. 야, 수명이 있어. 그러니까 분류, 정수를 분류하고 싶은 거야, 두 팀으로. 그러면 홀수 짝수는 어떠한 기준으로 정수를 분류한 거냐면 2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한 게 정확히 말하면 홀수 짝수인 거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친구가 있고 나머지가 1인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정수를 다음처럼 두 팀으로 분리한 거라고. 나머지가 0인 친구들 모여. 나머지가 1인 친구들 모여. 그러면 0, 2, 4 마2, 마4 나머지 1인 친구들은 1, 3, 5 마1, 마3 이런 식으로 분류했을 거 아니야. 근데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친구들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짝수, 나머지가 1인 친구들을 이름을 붙여서 홀수라고 부를 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 대표가 짝수의 대표 표현이 2n, 홀수의 대표 표현이 2n 플러스 1. 근데 0. 정수잖아. 근데 그럼 자 정수잖아. 잘 봐야 돼. 홀수, 짝수는 중학교 때 자연수에서만 놀았어요. 고등학교는 정수에서 놉니다. 0, 마2, 마4 전부 다 짝수예요. 다시 짝수의 저기가 뭐라고? 2로 나눌 때 나머지 0이지. 2는 2 곱하기 1이야. 2로 나누면 목이 1입니다. 4는 2 곱하기 2지. 0은 2 곱하기 0이에요. 목이 0인 겁니다. 얘는 2 곱하기 마1, 목이 마1인 거야. 이딴 식입니다. 실제로 정확히 말하면. 다시 2로 나눈 친구들에 대해서는 얘랑 얘랑 같은 말이야. 우리가 2로 나눌 때는 같은 편일 거 아니야. 같은 편. 마찬가지 표현이 얘는 2 곱하기 1 뿔 1, 얘는 2 곱하기 2 더하기 1. 2로 하면 목이 2, 나머지 1. 마찬가지 1은 2로 하면 목이 0인 겁니다. 2는 목이 마1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말, 즉 2로 나눈 세상에선 2n 더하기 1과 2n 빼기 1이 같은 말이다. 이식 차이 나면 같은 말인 거예요. 2로 나눈 세상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3으로 나눈 나머지로 정수를 분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정수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0 또는 1 또는 2란 말이야. 다음 정수를 다음같이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눈 겁니다. 즉 얘는 니네 반을 세 팀으로 나누고 싶어. 그럼 어떻게 나눌 거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인 친구들, 0인 친구들, 2인 친구 나눠보자 라는 뜻이라고. 그러면 3, 6, 9 1, 4, 7 2, 5, 8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얘는 0, 마3 마찬가지 얘도 마2, 마5 마찬가지 이런 친구들도 전부 다 나머지가 0이고 1이고 2인 친구들인 거고, 얘를 대표하는 게 3n 더하기 1, 3n 더하기 2인데 마찬가지 같은 말인 거야. 즉 우리가 3으로 나눈 세상에서는 3 차이 나면 같은 팀이라고. 그래서 지금 n제곱이 뭐이다 이딴 게 어렵기 때문에 대우를 통해서 구한 겁니다. 대우를 구하면, 그러니까 이 상태로 증명할 수가 없어. n제곱이 3배수면 n제곱이 3k 뭐 더하기 1 이딴 식인데 걔로 증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대우를 쓰면 n이 3배수가 아니면 n이
제곱이 3배수가 아니다를 증명하고 싶어. n이 3배수가 아니라는 뜻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n이 3배수가 아니면 m은 3k 더하기 1이거나 n은 3k 더하기 2란 소리예요. 그럼 다음과 쓰는 순간 k는 0 또는 자연수라고 안 쓰면 감점 당합니다. n이 3배수가 아니라는 소리는 n은 3k 더하기 1이거나 n은 3k 더하기 2란 소리예요. 그럼 n이 3k 더하기 1일 때를 풀고 3k 더하기 2일 때를 풀면 돼요. 그러면 n이 3k 더하기 1이면 n제곱하면 6k제곱 9k제곱 6k 더하기 1이야. 그러면 3으로 묶었을 때 무엇이 냠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n제곱은 3으로 묶었더니 1이 나왔다. 그러면 3배수가 아니다. 마찬가지 n제곱은 9k제곱 12k 더하기 4인데 4도 찢었어야 돼요. 4를 3과 1로 찢어야 돼요. 그래야 3으로 묶었을 때 이렇게 되면서 마찬가지 3배수 아니다. 그러므로 n제곱은 3배수가 아니다. 그러면 증명이 끝난 거지. 규리법이 뭐냐라고 하면 간접 증명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인 거야. 내일 운동회를 한대. 근데 운동회가 1000팀 아니면 100팀이래. 둘 중에 하나인 거야, 팀이.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1000팀인지 100팀인지 헷갈리는 거야. 근데 내가 1000팀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물어봐. 100팀에 가. 야, 내가 100이야? 100이 아니래. 그럼 무조건 뭐야? 1000이죠? 일단식이 규律법입니다. 그래서 규律법은 무조건 1000이 아니면 100, 100이 아니면 1000, 딱 이런 상황에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친구를 규律법을 통해서 증명하재. 봐봐. 지금은 유리수의 부정이 무리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복소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수의 부정은 무리수가 아닙니다. 그냥 유리수의 부정은 유리수가 아니다야. 기다 아니다로 가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쪽 범위가 복소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실수에서만 놀았으면 유리수의 부정은 무리수가 왔는데 지금은 복소수 배웠기 때문에 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규律법은 결론 부정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1000팀인 걸 증명하고 싶어. 그러면 100팀인가? 아니래. 1000팀이잖아. 이걸 결론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루트 2는 유리수다의 부정은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이러고서 결론을 부정해버려. 나는 100팀인가? 라고 한 거라고. 그랬을 때 아니래. 즉 내가 결론을 부정했을 때 얘가 무슨 틀린 걸 보이면 나 100팀이 아니래. 이렇게 보이면 자동 1000팀이잖아. 증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규律법은 결론 부정했을 때 걔가 모순이 있는 걸 발견하면 끝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이다라고 결론 부정을 만들었어. 이 친구의 모순을 찾아야 되는데 유리수의 정의는 분수꼴로 표현 가능하면 유리수입니다. 루트 2를 유리수이다 라고 했다면 루트 2는 n분의 n, mn은 정수, m은 0이 아니고 mn은 서로소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말, 서로소. 이게 유리수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얘를 계속 바꿔나가서 m 곱해서 양쪽을 제곱해. 그러면 이 m제곱은 n제곱이에요 라는 말은 n제곱이 짝수란 뜻이야. 지금 n제곱은 2m제곱이야. 근데 n제곱은 2 곱하기 a니까 얘가 짝수란 뜻이야. 아까 했지? 정리를 했습니다. n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지. 맞아요? 그러면 n을 2k라고 놓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k는 정수.
다시 올라가. 그러면 n제곱이 짝수니까 n도 짝수. 그러면 n이 2k. 다시 집어넣어버려요. 다시 넣어버리면 2m제곱은 의 제곱이니까 4k제곱. 그러면 m제곱은 2k. 그럼 뭔 소리냐면 이 말은 n제곱이 짝수.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 m도 짝수. 그러면 여기서 모순이 발생한 겁니다. n이 짝수고 m도 짝수라고? mn이 짝수이면 그러면 mn이 짝수이면 뭐의 모순이야? mn이 서로소의 모순이다. 모순을 찾는 순간 끝난 겁니다. 즉 모순이면 이 말이 틀린 말이거든. 그럼 모순이면 그러므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답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야, 내가 100인가 했어. 결론 부정. 100인가? 모순 아니래. 그럼 자동으로 정이다 라고 답을 낼 수 있는 거야. 이딴 식으로 증명하는 걸 귀류법이라고 불러요. 바꿉시다. 지금 책에서 자연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자연수로 합시다. 바꾸면 되지 뭐. 자연수 정수 될 것 같은데 정수면 얘가 음수가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자연수다 라고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좀 맞겠죠? 책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항상 증명하려면 기본 정리, 성질, 정의를 전부 다 알아야지 증명할 수 있어요. 나중에 가장 어려운 계열 중 하나가 참거짓 합답형 문제인 건데 참을 모이는 건 증명이란 말이야. 그럼 증명은 뭘로 하냐면 정의, 정리, 성질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다 알고 있어야 증명이 돼요. 증명 안 되면 거짓인 겁니다. 그럼 뭐 그런 식이란 말이야. 정확하게 다 외우고 있으면. 실수 성질, 실수는 A가 비교가 크면 이항 가능하죠. A도 양수, B도 양수면 합도 양도 곱도 양수. 다양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양양이면 A가 비교가 크면 제곱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루트를 씌워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부등호의 핵심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A제곱은 항상 0보다 커 나왔고 절대값도 항상 0보다 커 나왔고 당연한 소리죠. 제곱의 합도 0보다 커 나왔고 절대값 합도 항상 0보다 커 나왔대요. 당연한 소리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외우세요. 절대값은 제곱하면 사라집니다. 절대값 두 개짜리는 하나로 합칠 수 있어요. 이 두 개는 잘 쓰는 것 때문에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절대값은 제곱하면 날아가기 때문에 절대값의 증명은 거의 대부분 제곱이에요. 그리고 두 개의 절대값은 합쳤을 수 있습니다. 6번은 뭐 얘는 당연한 소리인 거고 실수의 기본 성질은 우리가 이제 원래는 그 전까지는 실수든 실선을 가득 메꿀 수 있는 게 실수야. 오로지 실수만이 수직선을 가득 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항상 양, 영, 셋 중에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대소 관계가 대소를 찾을 수 있다. 허수는 크기가 없기 때문에 대소가 안 돼요. 그래서 실수는 항상 양, 영, 셋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양수가 아니면 항상 영 아니면 음수겠죠? 당연한 소리 하고 있고요. 아까 말했지만 부등식의 핵심은 언제 부등호가 바뀌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A가 비교가 크면 양쪽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부등호가 안 바뀌지만 단 양수로 곱하거나 나누는 건 안 바뀌지만 음수로 나누면 곱하면 부등호가 바뀝니다. 즉 언제 바뀌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언제 바뀌고 언제 안 바뀌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실수 형질, 대소 비교, 대소 비교 방식은 총 3개가 등장합니다. 차로 비교하든가, 제곱의 차로 비교하든가, 우리가 비로 비교하든가 총 3개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얘입니다.
장난소리야. A가 B보다 크려면 A 빼기 B가 양수면 A가 B보다 크죠? 즉 차의 부호로 판별한다. A가 큰지 B가 큰지 궁금하니까 빼보는 거야. 등원 나중에 넣으면 되겠죠? A 빼기 B가 음수면 B가 큰 거지. 즉 차로 비교한다. 두 번째,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곱의 차. 제곱의 차는 조심해야 돼요. 둘 다 양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A, B 둘 다 양수일 때만 대수를 비교할 때 제곱의 차로 비교합니다. 즉 A랑 B랑 누가 큰지 궁금해. 그러면 주로 얘는 루트가 낑겼을 때고, 루트가 낑기면 비교가 힘드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니까 비교할 수 있겠죠? 같은 소리입니다. 제곱의 차로 비교한다는 겁니다. 주로 언제? 주로 루트일 때입니다. 그 다음 3번은 B로 비교하는 건데, 이거 중학교 때 했거든. 근데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그 다음 단원인, 그 다음 책인 대수에서 배우는 거지 지금 잘 안 나와요. 근데 중학교 때 했으니까 잠깐 보면 A가 큰지 B가 큰지 궁금하니까 나눠봐. B 빼기 A, B분의 A. 얘가 1보다 크면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A가 큰 거거든. 근데 마찬가지 얘도 양수일 때만 됩니다. B분의 A가 1보다 크면 분자가 큰 거지. B분의 A가 1이면 분모랑 분자랑 같겠지. B분의 A가 1보다 작으면 분모가 크겠지. 근데 이건 보통 지수 형태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가 지수를 지금 잘 안 쓰기 때문에, 그 다음 단원이기 때문에 이거 잘 몰라도 돼요. 지금 안 합니다. 지수꼴. 611번을 보면서 증명 연습해 볼 건데 봅시다. 절대값 A 빼기 B가 크거나 같아요. 절대값 A 빼기 B 빼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절대값 나왔으니까 양변을 제곱해 봐야 되거든. 근데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친구를 대수 비교할 때 양변이 모두 양수일 때만 제곱할 수 있어요. 절대값은 주로 양변 제곱인데 양이기 때문에 제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값은 조금 날라가요. 전개하면 A제곱 B제곱 마 2AB 날라가니까 절대값 A의 제곱 절대값 B의 제곱 빼기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이거 날라갈 거니까 똑같단 말이야. 그럼 옆 양쪽을 2A로 마이너스 2A로 나누면 음수로 나왔으니까 거기 때문에 음수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뒤집어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이 끝난 겁니다. 절대값은 항상 절대값 일치선에 비하면 항상 커요. 이거 이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끝난 거예요. 참입니다. 그냥 절대값은 절대값 치선보다 항상 커놨습니다. 증명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루트랑 절대값이 나오면 양변 제곱해서 계산하는 건데, 조건이 뭐냐면 양변이 모두 양수여야 돼. 그러면 1번, 3번, 4번, 5번은 그냥 양변 제곱하면 되는데 2번이 문제야. 왜냐면 2번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모르거든. 그러면 두 번 풀어야 돼요.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가 양수면 뭐 해야 돼? 케이스 1.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두 번 풀어야 되는데, 양수면 양변 제곱합니다. 양수면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합 D.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합 D. 그러면 마찬가지 지워지고 지워지고
똑같은 상황이죠. 양변을 음수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 b는 그와 같아요. 절대값 a, 절대값 b. 1번과 결과가 똑같. 1번과 결과가 똑같지? 1번이랑 결과가 똑같이 나온 겁니다. a 곱하기 b는 절대값 a, b보다 항상 크거나 같지. 절대값 빼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절대값 붙인 게 1번보다 항상 커요. 케이스는 자명합니다. 왜냐면 지금 케이스는 절대값 a 빼기 b 크거나 같아요.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인데 절대값은 항상 0보다 커나 같아. 근데 얘는 음수라며. 그럼 그냥 참이야. 성립한다. 이미 성립한다.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양수가 음수보다 큰 건 당연한 소리거든. 이미 성립. 클리어. 자명하다. 그래서 케이스 2, 케이스 1을 둘 다 했더니 둘 다 참이야. 그러면 얘는 참인 겁니다. 2번만 문제가 생겨요. 나머지는 증명이 똑같습니다. 2번만 조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양변 제곱하면 된다고. 3번도 마찬가지. 양량이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합니다. 마찬가지 절대값이든 루트든 제곱하면 사라지니까요. 그럼 아까 했죠? a제곱 b제곱 2a 절대값 a 절대값 b. 아이고 부동 어디 갔어? 이게 되겠죠? 그러면 넘겼으면 a제곱 b제곱 빼기 2 절대값 a 절대값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이라는 거거든. 그죠? 넘겼을까? 이게 증명이 뭘로 되나? 절대 a제곱 더하기 b제곱 아니 절대값 해가지고 a 절대값 거꾸로 역순으로 가야겠네. 즉 우리가 절대값 a의 제곱과 a제곱은 똑같으니까 얘를 다시 절대값으로 만들어서 마이너스 얘는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의 제곱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부동어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